저의 어제 영상은 사실 미제스가 금을 설명하는 걸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제스가 금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미제스라는 거장이 메모런가, 참고로 메모런가하고 한계비용 가지고 제가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게 경제학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니까 오태민이 메모런가를 모르는 잡놈이다라고 생각은 좀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메모런가 한계비용을 모르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왜 저랬을까? 저도 이제 미제스가 그런 금에 대해서 그런 설명을 할 때 상당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어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렬하게 반응하신 분들, 이해가 되신 분들, 직관적으로 수용하신 분들은 좋은 생각 하신 겁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는데 이제 경제학 기초를 공부하면 이제 우리가 그런 직관 말고 어떤 이성을 훈련하냐면 뷔페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종을 울리고 오늘 뷔페는 제가 다 내니까 마음껏 드십시오 라고 하는 사고 실험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그냥 원래 그냥 호텔 뷔페인데 여기는 돈 다 내고 들어왔어요. 1인당 15만원씩. 여기는 1인당 15만원씩 내고 들어왔는데 누가 종을 치고 오늘 거 다 내가 내겠어요 라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다 같습니다. 물론 이 그룹은 아니겠죠. 이제 무작위를 대상으로 이 두 실험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먹은 양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팀이 더 많이 먹었는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사고 실험으로. 여기가 더 많이 먹었다면 이거는 대중들이 메모런가에 집착을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더 많이 먹을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와, 공짜다, 신난다고 먹진 않을 거 아니에요. 15만원 내서 아까워 이렇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이런 실험을 비싸서 못하겠죠. 해보면 여기가 더 많이 먹어요. 근데 아주 많이 먹지 못하고 조금 많이 먹는데 그만큼 이제 메모런가에 집착을 한다는 뜻이고, 이론적으로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이론적으로는 둘 다 똑같이 나와야 합리적인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 지불한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저도 그런 사고 훈련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의심하지 않으시고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는데, 메모런가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이게 화폐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화폐 현상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저도 이 부분을 다시 공부하면서, 그래서 내가 미제스를 읽고 충격을 받아서 오스트리안들의 그 화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저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고, 네. 화폐는 이거 아세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오용시킨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다 비유적으로 사용하지만 그것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돈은 사용할 수도 없고 필요하지도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되게 당황스럽겠죠. 우리 일상적으로 나 돈이 필요해, 나 돈을 써버렸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다 비유라는 거 아세요? 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돈이 필요하지도 않고 누구도 돈을 써버리지 못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부호가 고호의 해바라기 그림을 제가 소장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에 가서 사고 그거를 집에다 전시한다거나 누가 오면 보여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아주 귀중한 금고 속에 쳐넣는 거죠. 네. 오직 그 용도라고 전제해보죠. 이 부호가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나요? 나 고우의 해바라기가 필요해. 나 고우의 해바라기를 써버렸어. 지난 여름 휴가 때 가족들 데리고 저기 어디 섬 빌려서 노느라고 파티하느라고 나 고우의 해바라기를 소모해버렸어.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이상하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낯설잖아요. 그죠? 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동차가 필요한다거나 애를 학원에 보낼 필요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죠. 옷이 필요하다거나, 돈을 써버렸다는 이야기도 돈을 쌀처럼 먹어서 없애고 똥으로 만들었다라든가 제가 뭐 소모품과 내구재를 말하면 또 여러분들 오해하시니까 내가 TV처럼 보려고 돈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뚫어져라고 이렇게 액자에 넣어놓고 봤는데 돈이 서서히 내가 많이 보면 볼수록 사라져가. 뭐 당장 사라지지 않아도 10년 정도 지나면 빛이 누렇게 되다가 이제 나중에는 가치가 제로가 돼.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돈은. 그러니까 돈은 자산이니까 이제 증권, 뭐 이런 고액의 그림, 뭐 도자기 이런 건데, 그래도 도자기 그림 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집에다가 전시하고 이런 쓸모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논의가 이제 이상하게 되지만, 어쨌건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돈이라는 말을 굉장히 오용을 시킨다. 그래서 돈이 필요해, 돈을 써버렸어라는 거는 우리들의 상상력을 굉장히, 돈에 대한 우리들의 상상력을 제약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돈을 마치 그냥 일본적인 사용 가치가 있고 소모되는 무엇인가로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돈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거는
이미 알려진 돈의 역학에서 돈을 다루기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지금 우리는 뭐에 도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의 화폐 현상이라는 게 만들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화폐 현상이라는 것을 너무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주류적인 관점에서는 이걸 한번 이해해 보려고 여러 시도를 하는 건데, 상상력을 동원해서 기존에 미제스나 프리드만이 만들어 놓은 훌륭한 그 툴이 있다라는 거예요. 발견을 할 수 있다는. 케인즈도 알고 있는데 케인즈는 워낙에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완전히 뒤엎어 가지고 이 화폐의 본질을 뒤엎어서 호모 사피엔스를 진화시키려고 그랬었어요. 케인즈의 뜻은. 그래서 절대 금속에 귀착되지 않는 화폐적 아이디어를 갖는, 그러니까 오히려 사토시 나카모토보다 훨씬 더 추상적인 화폐를 만들려고 했는데, 다만 이 추상적인 화폐를 케인즈는 정치가 좌우하도록, 그러니까 뭐 정치라기보다는 시민의 공공선이 좌우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미제스하고 프리드만은 이제 이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상고를 하면서 어떤 툴들을 갖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는 메모론가 개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라 프리드만이 그 가라앉은 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 가라앉은 돌이 그 메모론가예요. 그 기존의 경제학적 사고로 보면, 만약에 그 돌을 지금 우리가 돈이 필요해, 돈을 써버렸어 하는 그런 뉘앙스의 그런 상품으로 생각하면, 그 가라앉은 거를 미련을 두고 이 앱선 사람들이 그 원시적이라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장부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써버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 좀 출발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메모론가의 관념을 좀 이렇게 바꿔보세요. 미제스하고 프리드만은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서 되게 답답해요. 동료 경제학자들이 한참 멀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철학의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제스하고 프리드만이 메모론가도 모르는 인간이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오태민한테는 그렇게 막 댓글을 다실 수 있을 텐데, 프리드만 밑에 가서 달기에는 좀 너무 부담스러우시죠? 똑같은 말 하거든요, 사실은. 이게 일단 화폐 현상이다. 그리고 주식하고 비교하면 좀 뭐가 부담이 되냐면, 이게 세컨드 마켓이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이게 퍼스트 마켓하고 세컨드 마켓하고 같이 있어서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식 발행 시장이에요. 10분마다 발행이 되잖아요, 신규 코인이. 그래서 10분마다 발행이 되기 때문에 주식하고 완전 달라요, 그게.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리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증자를 하지 않는 한 삼성전자의 그 돈이 세컨드 마켓에서의 그 가격이 들어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삼성전자의 회계 자료를 보는 거는 맞아요. 미래가치, 삼성의 미래가치 때문에 주식이 반영되는 게 맞는데, 만약에 삼성이 신주를 10분마다 막 발행하고 그 신주가 1차 시장에서 팔리고 있다면 사람들의 그 삼성의 회계 장부는 다른 의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 상고를 해보십시오. 묵상을 해보세요. 제 이야기가 지금 이게 좀 이상한 괴상한 얘기, 한번 이런 얘기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계속 신주를 발행하면 왜 삼성전자의 회계 자료를 들여다볼까? 삼성전자는 이제 다양한 가치를 만들기 때문에 헷갈리실 건데, 제가 다이아몬드를 캐는 그 다이아몬드 최대의 그 회사 있잖아요. 제가 이게 여기다가 남길게요.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세계의 다이아몬드 시장을 지배하는 그 회사가 계속 이렇게 신주를 발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첫 번째 시장, 그러니까 한번 발행돼서 손에 넘어간 거 말고 계속 팔리는 그런 시장에서는 드비어스의 장부를 보면서 대부분의 비용이 다이아몬드를 캐는 데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안심을 하겠죠. 이 새끼들 다이아몬드 캐는 데는 안 쓰고 말이야. 경영자들 가갖고 어디 가서 골프 치고 말이야. 회식하고 마케팅 비용에 쓰네? 그럼 좀 불안하지 않을까요? 회계 자료를 이렇게 본다면? 또 한 가지는 아주 멋진, 이분은 저에 대해서 악의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오태민이 그래도 뭐 메모론가를 틀리진 않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고, 이 메모론가도 모르는 새끼가 이거 떠드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고 이제 확 싸질러주고 이제 가신 건데, 그분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쓰셨어요. 예. 조폐공사에서 엄청난 그 기계를 버리고 이제 5만원짜리를 수작업으로 그린다는 상상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밌고 풍부한 상상을 하셨죠? 이분이 비트코이너가 되면 이제 저 이상의 분명히 된 농객이 되실 거라고 제가 희망을 가져보는데, 대단한 상상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하고는 상관없어요. 다른 제품은 내가 만드는 사람이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들면은 이 사람 바본 거예요. 이게 더 비싼 가격에 팔릴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기계로 더 싸게 만드는 것이 더 같은 효용을 갖고 있다면 더 훌륭한 거죠. 그런데 돈은 좀 다르죠. 조폐공사에서 수작업으로 5만원짜리를 만들어요. 네. 이거를 오스트리안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사운드 원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한개 비용인데 5만원을 만드는데 5만원을 들인 거죠. 새누리지가 없는 거죠. 믿을 수 있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예시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게 화폐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품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채굴 비용이라는 거는 개별자들이 투입하는 비용이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임진왜란 때 가갖고 임진왜란으로 돌아가서 일본하고 우리 조선의 군인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시대라는 그 박제 속에서 최선의 분명히 최선은 아니에요. 어떤 최선은 아닌데 자기네들이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을 가용해 가지고 싸워서 한쪽은 지고 한쪽은 이겼다라고 분석하는 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맞습니다. 그렇게 분석하고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이것을 잘못 생각해서 한쪽은 최선을 다해서 싸웠는데 한쪽은 뭐 이런 대응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어, 그래서 진 거야 라고 하면 그 음모론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일부러 진 거다 뭐 이렇게 되고 누군가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얘기가 엇나갈 수도 있는데 이 비트코인 채굴도 12년 역사 속에서 매번 최선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매번 최선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한 개별 채굴자가 남들보다 비용을 많이 썼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든 비트코인이 더 비싸다라는 말로 들으면 이게 완전 진짜 부두교고 신비주의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려져 있는 모든 최선의 수단을 동원했을 때에 최고로 적게 들어간 그 비용입니다. 그죠? 경쟁이라는 개념이 있는 그 비용이에요. 그 비용이 이 비트코인 가격의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게 화폐이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철광석 만들고 한 번 핫코인 만들어가지고 철광석 폐쇄하는 그런 게임이라면 아무 인과관계가 없는데 이건 그냥 메모 원가일 뿐인데 이게 부패에 돈 내준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 그러면 이게 뭔가 의미를 갖습니다. 의미를. 이것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신 그 주류 메모 원가를 아시는 분들 제가 답 다 안 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화폐 현상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화폐는 장부라 그랬잖아요. 이 장부가 이게 지식의 정보거든요. 정보. 그러니까 화폐는 정보라는 말을 미제스가 하진 않아요. 근데 하이에크도 알고 있었고 프리드만도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은 하지 않지만. 근데 미제스는 더 뛰어난 게 미제스가 한 단계 더 상고를 했다고 전 보거든요. 이 레벨보다. 주지의 사실이라는 게 있어요. 미제스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 주지의 사실은 지금 한참 뜨고 있는 게임 티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변수거든요. 주지의 사실이라는 거는 이제 제가 책에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제 책을 참고하시고요. 주지의 사실이라는 것은 내가 안다는 것을 상대가 알고 상대가 내가 아는 것을 안다는 걸 내가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협력이라는 게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비용이 사실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무엇을 풀었던 거냐면 비용이 신호다. 그 비용이 신호가 되는 이유는 주지의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한 채굴자가 비용을 많이 쓰고 적게 쓰면 이게 완전 신비주의인데 우리가 해시 파워를 돌려가지고 역산하면은 이 시대에 전기료의 그 대강이 나오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채굴자들은 지금 이 시대에서 자기의 자원들 중에 최선의 자원들을 쓸 거 아니면 가장 효율적인 자원을 동원할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해시 파워를 역산해버리면 전기료라는 비용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다 최선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굳이 공부를 해가지고 알 필요가 없이 쉽게 알 수 있어요. 내부자 정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지의 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중들은 몰라요. 근데 대중들은 나 같은 사람 믿으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할 거니까. 그것도 다양한 사람들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블랙잭을 걸 때 따라 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블랙잭 그 플레이어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어느 임계치만 넣으면 이제 그 따라 거는 것도 똑같이 완전 경쟁 시장 모델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비용은 그 시대마다 주지의 사실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주지의 사실이 사실은 화폐 현상의 핵심이라고 미제스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주지의 사실에는 말이죠. 비용의 역사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메모론가라고 번역하는 거를 저는 이제 신비 체험을 하고 나서 비용의 역사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용의 역사성을 들여다봐라. 화폐 현상에서는 이게 매우 중요하다. 비용의 역사성. 네, 제가 오늘 몇 가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워낙에 머리가 좋으신 분이니까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틀만 벗어버리면 돼요. 오태민이 메모론가도 모르는 잡놈이었네. 이 틀을 좀 벗어버리고 오태민이 뭔가 알아. 이 새끼 뭔가 깨달았어. 우리랑 비슷한 공부를 했는데 이 새끼가 뭔가 깨달았으니까 나도 깨닫고 싶어. 나도 알고 싶어. 뭐 깨닫지 못해도 나도 이 새끼 생각을 좀 알고 싶어. 라는 벽만 넘으면 여러분도 충분히 머리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툭툭 던지는 화두. 돈은 필요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다. 그리고 주식하고 달리 이거는 매번 신주를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회계장부가
원가를 많이 쓰고 있다면 믿음을 준다. 이상한 논리지만 그렇다. 그 다음에 채굴자들은 개별적인 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알려진 최선의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그 비용인데 그 비용이 바닥을 이게 반복 게임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미제스가 생각한 주지의 사실을 만든다는 거죠. 화폐에 대한 주지의 사실. 핵심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주지의 사실은 비용의 역사성하고 매우 관련이 있어요. 저도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여기까지 이것도. 그래서 어제 영상은 제가 시간이 압축도 있었고 좀 더 풀어서 설명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마지막에 자막는 걸 감독이 보내준 걸 보고 아씨 공개하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이기적인 생각에 욕 처먹고 싶지 않다. 이거 메모론가도 모르는 놈이 돼버리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반응을 보면서 제가 안심을 했어요. 많은 분들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메모론가라는 그 장벽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어요. 예, 저 같은 이제 메모론가 훈련을 받은 사람한테는 어제 영상이 결코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생략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제 거를 깨닫는 건 매우 중요하다.